1974년 가을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낡은 기와집 마당에 감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빗자루로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손에 빗자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썰어 넣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빨리 와서 상 차려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빗자루를 모퉁이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새마을 지도자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 준호는 21살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났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하며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지은아, 내 방 청소 좀 해라. 준호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방은 늘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을 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하냐? 공부하고 있어요, 오빠. 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준호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답답한 것이 올라왔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작은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더니 그런 일은 우리 집에서는 없을 거다. 어머니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럼요, 여보, 우리 지은이는 얌전해요.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간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그게 여자의 몫이야.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지,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다락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집에서는 늘 조심해야 하는지, 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마을 아낙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한 아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시위도 한다더니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물동이를 젓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궁금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불씨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고 희미했지만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의 이름은 꿈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1974년 겨울, 추위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더 시린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빠 준호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너 혼자 있을 때가 많구나. 준호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오빠. 공부는 무슨 너 같은 여자애가. 준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준호는 지은이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여동생을 챙긴다고 했지만 지은은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남매인데. 준호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은 몸을 피했습니다. 오빠 저 갈게요. 어디 가려고?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내가 허락해야 갈 수 있어. 알았지?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남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지은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교복과 교과서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주신 용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새벽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나가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아버지가 지은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집을 나가려고 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닥쳐. 아버지의 호통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같은 년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제발. 여자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창피를 당하고 싶냐? 아버지는 지은을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당분간 나가지 마라. 학교도 그만둬. 그 일이 있은 후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 집딸이 가출을 시도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일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 박 씨가 알아서 하겠지.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은에게 밥을 가져다 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간다고 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 마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지은은 혼자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해. 지은의 마음속에서 더 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해야 해. 겨울 해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반드시 나갈 거야 어떻게든. 지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1975년 봄 지은은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준호는 틈만 나면 지은을 찾았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해. 준호가 지은의 턱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지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선희입니다. 선희는 지은과 같은 나이였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똑똑하게 빗은 머리, 당당한 목소리, 누구든지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이 어때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여자들도 자기 생각을 많이 말해요. 선희의 대답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 선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혼자 있네. 같이 밥 먹을래? 아, 괜찮아요. 왜? 나랑 친해지기 싫어? 선희는 지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너 표정이 너무 어두워. 무슨 걱정 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선희가 지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며칠 후 선희는 지은의 집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선희가 기와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누구냐? 오빠 같은 반 친구예요. 집에 들어가라.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고 해야지. 준호의 말에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참 엄하시네요. 당연하지, 여동생을 챙기는 거야. 그날 밤 지은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선희 같은 친구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던 지은에게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박씨 집 막내딸이지? 네, 할머니. 할머니는 지은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가야,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잃지 마라. 할머니?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내가 너를 지킬 날이 온다.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알았니? 지은은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읍내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약국에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너 박씨 집 딸이지? 네. 나는 박 여사라고 해, 읍내 면장님 부인이야. 박 여사가 지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똑똑해 보이는구나. 공부는 잘해. 네, 그럭저럭해요. 서울에 내 친척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거든. 박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박 여사의 제안, 그리고 선희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목소리를 잃지 마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박 여사의 말도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희도 매일 지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힘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거야. 지은은 그 쪽지들을 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은은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여자들끼리의 연대. 조용하지만 강한 손길들. 지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겨울 새벽 4시.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보따리에는 교복 한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선희가 몰래 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써준 서울 주소가 적힌 종이도 품에 간직했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가서 너답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 엄마가 봐도 그래. 지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엄마는 안 돼. 하지만 너는 달라. 어머니가 지은의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조금이지만 받아라. 그리고 편지 써라. 엄마. 이제 가거라.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갔지만 지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오전 6시에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고향 마을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은 박 여사가 써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종로구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작은 한옥을 찾았습니다. 문패에는 정시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아, 그 아이구나. 들어와. 정 할머니는 지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일단 씻고 밥 먹어라. 그날 저녁 정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은입니다. 지은이 좋은 이름이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름도 바꿔보면 어떨까? 이름을요? 응,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지은은 생각해봤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살. 지원은 어때? 뜻도 좋고. 지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선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저는 지원이에요. 그래, 지원아 잘 왔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는 힘든 일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허락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원은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어. 지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엄마, 지원이 잘 지내고 있어요.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습니다. 서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엄마가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일하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지원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희망찬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8년 봄 서울의 작은 한옥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지원은 새해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지원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원아,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네, 할머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몸 상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원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하숙집에 사는 언니들도 지원을 챙겨주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지원은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이제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여성학 책을 읽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원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마을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편지는 꾸준히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뵐 거야. 당당해진 모습으로. 지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8살이 된 민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뭘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에게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얼굴, 아버지의 폭력, 그 모든 것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야. 지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아, 괜찮니? 내 할머니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1982년 봄 민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지원은 단정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김민호. 민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랐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자랐어. 졸업식이 끝나고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민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할머니와 하숙집 언니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호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민호의 졸업식을 보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와 아이의 삶을 키워낸 사람이다. 펜을 멈추고 지원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언젠가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원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내년 봄에는 민호와 함께 찾아뵐게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편지를 쓰면서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숙집은 고요했습니다. 지원은 민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 거야.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은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지원이 있었습니다.